예, 세 번째 시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예, 전 시간에 배웠던 안정도의 개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과도 안정도 상에서 이제 계산하기 위한 방법인 등면접법하고 그다음에 그 단단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시면 과도 안정도에서 계통이 안정한가 불안정한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고장 발생 후에 상차각 시간곡선, 동요곡선을 그려서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아까 이제 정태 안정도에서 전력 상차각 곡선을 가지고 그려서 봤는데 그런 것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이제 나와 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과도 안정도에서 계산을 하기 위한 부분이 단단법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다기 계통에 있어서는 때로는 1기가 최초의 1차 동요에서 동기를 유지하지만 제2차 동요에서 탈주하는 경우가 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차 동요가 한 1초 정도 이내에 안정화되지만은 AVR이라든가 이런 그 조속기 등에 의한 효과에 의해 가지고 2차 동요가 생겨가지고 탈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2기 계통에서 기계적 입력이 일정하고 과도 내부 전압이 일정하고 제동계수가 0이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1차 동요만을 조사해서 안정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판별하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등면접법이라는 걸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2기 계통에서. 근데 2기 계통이 아닌 다기 계통을 이용을 했을 때는 지금 단단법을 이용해서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등면접법은 주로 2기 계통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는 방법으로 3기 계통도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2기 계통 문제입니다. 계통의 안정도 판별을 간단한 도면을 써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여기 보시면 등면접법은 8-5 장점은 뭐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안정도 판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안정도 판별을 간단히 할 수 있다. 어떤 도면을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단점은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위상각 변동의 시간적 관계까지 알 수 없다. 시간 관계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제 나중에 등면접법과 단단법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할 때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계통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이제 면적으로 이제 그렸는데 페이지 346페이지에 보시면은 고장 시의 전력 위상 차각 특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이 그림이 뭔지를 이제 설명할 텐데 얘는 PA, 얘는 PB, 얘는 PC라고 되어 있습니다. PA는 2회선 운전시, PB는 고장시, PC는 1회선 운전시. 이거를 이제 페이지 347페이지에 있는 계통 상태의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항상 이걸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을 먼저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상시. 이게 2회선 운전시죠. 그러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났으니까 이렇게 사고가 나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이게 고장 발생 시. 고장 발생이 됐으면 이걸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지점을. 여기 부분은 이제 끊어진 거죠, 이렇게. 여기가. 고장 발생된 상을 끊었으니까 고장 제거. 여기 또는 1회선만 운영하고 있죠?
그럼 뭐냐? 2에서는 운영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니까 1에서는 운영을 하고 1에서 운영해서 사고가 제고되면은 다시 재폐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폐로가 된 부분이 있다. 그죠? 2회선이 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기 보시면 2회선에서 고장이 됐다가 1회선이 되는 거예요. 2회선이 됐다가 고장이 됐다가 1회선이 되는 그 부분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어떤 잉여 에너지하고 회복 에너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면적으로 뭐라고요? 면적이 같은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해석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뭐냐? 안정도 판별할 때 이런 간단한 도면을 통해 가지고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 면적만 가지고 해석을 하니까 쉽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게 위상각 변동에 따라서 시간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단법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요건 사고 전, 이건 사고 시, 이건 사고 후, 제거 후가 되겠죠? 이 그림하고 매칭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P0가 나옵니다. P0는 우리가 원하는 전력 값입니다. 여기 지금 A, B, C, D, E, F가 되어 있는데 그걸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일단 보시면은 여기가 뭐라고요? A. 여기가 B. 이 지점이. 그 다음에 이 지점이 C. 이 지점이 D. 이 지점이 E. 이 지점이 F. 이 지점이 G. 이 지점이 H. 여기는 이제 H가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뒤에 보시면 다른 그림에는 H가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려놨습니다. A, B, C, D, E, F, G, H.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똑같습니다. 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도 편하니까. 평상시 때 2회선 운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2회선으로, 이렇게.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전력은 P0이기 때문에 요것만 지금 공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는 부분은 지금 남아졌는데 요거를 공급하고, 요거를 공급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전력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운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뭐 아까 뭐 30도든지 40도든지 50도 상에서 필요한 P0 부분을 맞춰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됐다고? 2회선 운전하다가 있다가 고장이 발생됐습니다. 고장이 발생됐으니까 운전점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게 고장 시라면서요. 고장 시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떨어졌다가 고장 시에서 공급을 해주니까 우리는 이게 필요한데 고장 시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 요만큼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시간에 따라서. 그러고 났다가 이제 고장이 제거된 다음에 예? 제거되면은 1회선으로 가겠죠. 1회선으로. 1회선으로 올라갑니다. 1회선에 대한 운전 특성 곡선이 이거니까. 1회선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부분이 이건데 고장시 이렇게 됐고 그 다음 1회선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라면서요. 또.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에 다시 재폐로가 됐습니다. 이렇게. 재폐로가 되기 전까지 면적을 보는데 여기서 필요한 요 면적 이게 지금 부족했죠. 근데 지금 1회선을 해가지고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부분이 면적이 여기 딱 되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더라. 이게 등면적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요게 어디다? 90도 이전에만 고장을 제거를 해주면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요 지점 넘어가기 전에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90도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넘어가니까 뭐 이 지점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부족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탈주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많은데 그거를 공급을 못 해주니까 여기 상태에서는 충분히 공급하고 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해놨냐면은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식 8-30 여기 보시면 얘가 세타 제로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죠? 세타 1이 되고 얘가 세타 2가 됩니다. 이 세타 1에 대한 사고를 제거하는 이 시간이 빨리 되면 될수록 사고를 빨리 제거를 할수록 이 잉여 에너지 부분 부족한
이 부족한 에너지 부분을 빨리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 뒤에 면적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 얼마나 빨리 차단해 주냐. 그게 이제 사고 시에 이제 뭐 보호개정기를 고속도로를 해가지고 빨리 사고를 차단해 준다든가 아니면 이것처럼 이렇게 되는 부분을 고속도 재폐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가 또 안정도상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 이 시간적인 부분이 이 사인 세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세타 부분을 빨리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그만큼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금여자를 쓴다든가 하게 되면 나중에 이 부분이 이렇게 전압이 더 올라간다든가 해가지고 이 부분은 면적을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더 올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면적이 더 늘어나는 거죠. 여기에 대한 면적이. 그렇게 해주는 방법들도 또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책에는 그렇게 설명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수식으로 나타난 게 바로 식 8-30입니다. 그 식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세타 제로에서 세타 1까지 세타 제로에서 세타 1까지 적분을 해서 면적을 계산해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을 해서 계산해 내는데 먼저 P 제로에서 요 P 제로에서 요만큼의 면적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PB 사인 세타 해서 D세타한 이 부분은 뭐냐 이거죠. 세타 제로에서 세타 1까지 여기 구간까지 이제 P0는 요 네모 박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런 부분 네모 박스가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PB 사인 세타를 뺀다. PB가 이거죠. 그러니까 PB에 대한 사인 세타 여기 부분을 빼면은 그건 뭐냐? 여기서 하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부분을 빼면은 왜? 요 면적하고 요 면적 사이에서 이 PB에 대한 이 면적 부분 이 부분을 빼면 이 면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면적이 계산해 보시면 이런 데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이 면적이 나오겠죠. 여기서 요걸 뺐으니까 요 면적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요 면적하고 부족 부분에 대한 이 면적하고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면적하고 같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수식입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면적 A, B, C, F. A, B, C, F하고, 그 다음에 F, D, E, G 부분이 면적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안정하다. 라는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걸 수식으로 하다 보니까 P0 PB.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실 때 PA, PB, PC. 왜냐면 순서적으로 어떻게 되죠? 2회선에 있다가 고장이 발생했다가 고장이 제거되니까 A, B, C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A, B, C로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답안지를 써놓은 사람이 PA, PB, PC로 써놓고 막 설명을 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곡선이 어떻게 움직이죠? A, B, C, D, E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여기 F, G, H 이렇게 써놔 주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헷갈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A, B, C, D, E, F, G, H.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쓰기 나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쓰실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써놔 주시면 나중에 혼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또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좀 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좌측에 대한 면적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측에 대한 면적도 그거하고 같다라는 것만 설명을 드리면 되니까 요거는 세타 1에서 이제 세타 2 이제는 세타 1에서 세타 2 부분인데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면적이 3개죠. 그 부분을 PC의 사인 세타 이게 PC죠. PC의 사인 세타니까 이게 전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요 전체 면적.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이렇게 전체에 대한 면적인데 여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된다 이거죠.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은 요거죠. 그거 빼려면 어떻게 됩니까? P0만 빼주면은 이 부분이 다 빠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다 빼기, P0, 그리고 D세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여기에 대한 면적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면적하고 이거에 대한 면적이 같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 부분이 부족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등면제법에서는. 근데 이 시간적 관계에서 빨리 이 세타1을 90도 이전에 차단해주지 않으면은 이 면적이 틀려지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이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페이지 348페이지에 보시면 A, B, C, F-에 대한 면적이 뒤에 있는 부분보다 크면은 고장되는 면적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생기면 회복력이 부족될 뿐만 아니라 H점 통과 후는 위상차 가격의 증가와 더불어 회복력이 마이너스로 되므로 드디어 탈주하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속력이 증가되는 이 H 부분, 여기를 넘어가지 않게끔 이 면적을 넘어가지 않게끔 빨리 차단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거를 어떻게 이 위상각에 대한 시간, 각속도만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그래서 언제 차단이 됐느냐는 이 사인 세타 그 시간만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계통의 안정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을 해가지고 얼마나 빨리 차단해주면은 우리는 안정하다를 확실히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시간적인 변화가 생겨가지고 계속 변동이 될 때는 보기가 힘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상각에 따라서 이 위상각의 시간에 따라서 또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닙니까? 그 1차 동요 부분까지만 판매를 하고요. 2차 동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고장 차단 시간이 늦어졌을 경우는 그런 면적 부분이 틀려진다라는 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면적법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이 그림을 보고 2회선에서 고장시로 갔다가 1회선으로 간다. PA, PB, PC로 가고 거기에 대한 P0 기준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세타 0, 세타 1, 세타 2분의 A, B, C, D, E, F, G, H 해가지고 요 앞에 부적분에 대한 에너지하고 잉여분에 대한 에너지가 같았을 때 그게 어떤 90도 이전에 차단을 해줬을 때만 안정화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면적으로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등면적법이다. 그래서 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면적 부분을 전체 P0에서 PB니까 PB에 대한 사인 세타, PC에 대한 사인 세타에서 P0 부분을 빼주면은 그 부분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안정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등면적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단단법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 단단법입니다. 단단법하고 등면적법하고 차이는 전부 다 과도 안정도 개선법인데 등면적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기계통입니다. 단단법은 다기계통. 여러 개가 있었을 때. 얘는 이기만 하지만 얘는 다기계통이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처럼 대한 여기서는 이 위상각에 대한 변동에 대한 시간적 관계는 알 수 없었지만 여기는 위상각, 각속도, 출력에 대한 것들을 시간적인 변화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울 때 위각 출시로 외웁니다. 그냥 위각 출시. 나중에 단단법이 나왔을 때 위각 출시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키워드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그 답안지를 좀 쉽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외워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단단법은 다기계통에 대해서도 쓸 수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계통의 외란이 발생하였을 때 연속적으로 운동하는 입출력, 전압, 각속도 등의 재량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서 계단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각 계단마다의 미소 변화를 차례로 계산해서 그 결과를 축차적으로 연결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단단법에 대한 설명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가 있었죠? 위상각, 그 다음에 위각 출시라면서요. 각속도, 그 다음에 출력이라면서요. 출력은 이렇게 가야 돼요. 출력도 이제 사실 이제 정기적인 출력하고 기계적인 출력이 있는데요. 정기적인 출력이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위각 출혈, 여기 밑에가 시간. 이거를 여기 이제 기계적인 입력 부분은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을 해가지고 여기 관계에서의 요런 관계를 여기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요 면적하고 이런 부분의 면적하고 이런 것들을 나눠가면서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부분을 보는 거고 얘는 여기하고 여기 구간에 대한 부분 여기 올렸다 내렸다 해가면서 얘는 그러니까
위삼각 같은 얘하고 얘에 대한 부분을 여기하고 여기 지점을 봅니다. 근데 얘는 얘 부분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이 부분을 요 면적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요 면적이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각석도에서는. 얘는 여기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면적으로 보는데 얘는 요거가 기준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올려주고 요거에서 내려준 요 지점이 요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그때 이제 전력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때 부분을 이렇게 표시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을 하고요. 설명하는 부분은 상세하게 생략을 하고 단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단단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는 포인트가 얘는 여기고 얘는 여기 부분이다. 얘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 단계 부분을 따로따로 본다. 그런 정도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이걸 시간적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위삼각이라든가 각석도라든가 출력 부분을 가지고 등면접법에서 할 수 없었던 거는 위삼각에 대한 시간적인 부분을 못 봤는데 얘는 그 시간적인 부분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쪼개가지고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는 거예요. 얘는 지금 그 전체적인 면적으로만 보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봐서 나타난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그림이 중요한 거죠. 이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사실 이거는 요 정도로만 써주시면 되고 요걸 이용해서 판단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이 1차 동요가 1초 이내에 일어난다면서요. 그 1초이라는 그 시간적인 동안에서 요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변동되는 위삼각이 몇 초마다 이런 기울기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각도가 몇 도일 때 여기 보시면은 단단법에 의한 고장 계산에서 단단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페이지 351페이지 보시면은 시간에 따라서 안정화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위삼각이. 0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00도라고만 돼 있는데 여기 사실 보시면 90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장을 빨리 차단했을 때 0.2초 만에 차단했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수렴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0.3초 만에 차단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0.5초 만에 차단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렴을 할 때고요. 0.6초까지도 이렇게 수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구간이 보시면은 이게 90도 일 때는 0.6초 요게 0.2초 0.3초 0.5초 0.6초인데 이 시간이 길게 되면은 늦게 차단하게 되면 0.65초라든가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가는 듯 하면서 발산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도 이렇게 7초에서 하면서 발산을 해버린다. 수렴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똑같은 부분 있죠. 똑같은 부분에서 어디까지는 이렇게 가지고 점차 감소가 돼서 오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하다가 여기 0.6초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이렇게 발산이 돼버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얘가 요 기준에서는 얘가 점차 감소를 하지만 요 0.6초가 넘어가게 되면은 요 0.6초라는 기준이 넘어가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커지면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오지 안정한데 이게 커지니까 자꾸 에너지가 더 부족하다는 얘기죠. 요걸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0도씨 정도가 0.6초 정도가 나오더라. 근데 이 0.6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보호계전기 같은 거 어떻게 동작하죠? 30사이클. 동작하지 않습니까? 30사이클은 뭐냐? 60Hz에서 30사이클은 0.5초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보호계전기가 0.5초 이내에 동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호계전기가 만약 늦게 동작한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 늦게 동작하겠죠. 그때는 안정화되지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90도 부분이 아까 저기서 보셨던 등면접법에서 그런 90도에 대한 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제가 이따가 끝나고 나서 간단한 내용들 설명드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을 그 레포트로 썼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피로 방식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세하게 설명 안 드려도 이따가 다른 자료들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면접법하고 단단법을 어떻게 비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그런 레포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메일로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요. 그 부분을 한번 보시고 오늘 배웠던 부분을 한번 복습을 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예제 8-7번을 가서 보시면요. 아까 등면적법을 보셨더니 이제 제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표로. 이건 가공선에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중선이 30% 이상이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구 지락 사고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사고의 대부분은 뭐 애자의 섬락에 의한 것으로서. 그러니까 송전선로인데 가공 송전선로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장 구간을 차단해서 무전압을 하면은 바로 그 원인이 해소되므로 다시 차단기를 투입해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조작을 계정기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자동 제표로 보호 방식이다. 그래서 송전선에서 자동 제표를 하는데 그 종류가 뭐가 있느냐? 삼상 제표로가 있고 단상 제표로가 있고 삼상 플러스 단상 제표로가 있고요. 다상 제표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제표로 방식에 대해서 배우실 때 그렇게 4개가 나눠지는데 여기서는 2가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삼상 제표로하고 단상 제표를. 그걸 알고 계시면 나중에 그 문제 삼상 플러스 단상하고 다상 제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표로는 반성파 개전 방식에서 고속도로로 실행된다는 게 보시면 반성파라는 건 서로 간에 통신 통해가지고 여기 선로가 있고 여기 선로가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여기 CT가 있고 여기 CT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그 사고 전류를 이쪽으로도 공급하고 이쪽으로 공급하니까 이쪽에서 빨리 차단하고 이쪽으로 빨리 차단했다가 그 사고가 지속이 안 된다 그러면 또 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반성파를 이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반성파 개정 방식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송전선로 보호 방식이기 때문에 이건 10장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송전선로 보호 방식, 그다음 모송 보호 방식, 변압기 보호 방식, 뭐 이런 부분.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보시면 고속도 제표로 방식이 뭐라고요? 0.1초. 6Hz 정도면 끝난다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이제 또 추가가 됩니다. 그 뒤에 내용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 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삼상 제표로. 제표로가 그냥 무엇이냐? 무조건 삼상을 제표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A상이 사고가 났든, B상이 사고가 났든, C상이 났든, 세 상을 한꺼번에 떨어뜨렸다가 붙였다 하는 게 삼상 제표로고요. 단상 제표로는 사고 난 상만 떨어뜨린다는 얘기죠. A상이 사고가 났으면 A상만 떨어뜨리고, B상이 사고 났으면 B상만 떨어뜨리고, 얘는 개별 동작이라는 얘기고요. 단상이. 얘는 무조건 삼상 일괄 동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삼상 일괄이니까 뭐 어떤 시퀀스 하나 가지고 세 개를 다 떨어뜨리면 되겠죠. 얘는 단상이 되니까 시퀀스를 A상, B상, C상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니까. 예? 차단기도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고, 시퀀스도 다 따로따로 넣어야 되니까 요소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 제표로는 일선 접지 고장이 나더라도 고장난 쪽에 세선을 동시에 차단하고 동시에 제표로 하는 방식이다. 단상 제표는 고장선에 한 선만을 선택해서 차단 제표로 하는 방식이다. 단상 제표로 방식이 안정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으나 차단기 쪽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결점이 있다. 장점과 단점. 삼상 제표의 단점과 단점. 삼상 플러스 단상 제표는 뭐냐? 삼상일 때는 삼상 일괄하고 단상일 때 단상 일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다상일 때는 다상을 대표로 한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제표를 요하는 시간이 아까 계정기 동작에서 1Hz, 차단기 동작에서 3에서 5Hz, 고장 차단 후 4에서 6Hz가 실시된다 이거죠. 전체적으로. 하지만 무전압 시간이 또 있다는 얘기죠. 제표를 하기 위해서. 떨어뜨렸다가 또 붙여줘야 되니까 무전압 시간이 소호되기 위해서 한 15에서 20Hz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Hz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호계진과 동작해서 떨어졌다, 이온 소호 시간까지 합하게 되면은 30Hz 정도가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왔는 10에서 15Hz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표를 하면서 너무 빨리 붙였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그 뒤에 11장, 12장, 13장, 13장에서는 이제 배전선로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배전선로에서 제표를 하는 부분 2에 2D를 가지고 두 번은 빠르게, 두 번은 느리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이 제표로 부분도, 배전선로의 제표로 부분도, 바로 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안정도의 향상 대책. 제가 보기엔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안정도의 향상인데 그럼 위상각 안정도에 대한 향상 대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전압 안정도에 대한 향상 대책을 쓸 것이냐, 아니면 송배전선로에 대한 향상 대책을 쓸 것이냐, 가공선로에 대한 송전용량 향상 대책을 쓸 것이냐, 지중 송전선로에 대한 송전용량 향상 대책을 쓸 것이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여러 가지로 다변화해서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정타 안정도, 과도 안정도 해석 방법들을 배우셨지만 여기서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는 좀 보다 폭넓게 내용을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그 부분은 보시면은 DT 자성분의 D 자성 세타, 이 세타 부분을 지금 변화를 했다 이거죠. 세타 부분을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했었죠? N분의 오메가 분의 PI 마이너스 PM 사인 세타. 이 세타라는 부분, 이 기계적 입력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기적인 출력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쓰는 부분이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에서도 이 P 값을 변화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갔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 식 8-37에서는 이 위에 같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속도를 작게 했을 때, 가속이 된다는 건 그만큼 빨리 바깥으로 나가는 성질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작게 해줘야지만, 물론 이제 가속도가 좋을 때는 좋은 게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또 빨리 쫓아갑니다. 하지만 뭔가 외부에서 어떤 외란이 생겼을 때 그때마다 응용을 해지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탈조가 돼버리는 순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너무 키워줄 수만은 없습니다.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발전기가 가속 탈조하게 된다는 것은 우변이 고장 중에 급격히 커지든가 고장 중 제거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정액값을 계속 취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의 전달 임피던스 부분을 가지고 페이지 353페이지에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 가속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 여기에 대한 가속을 억제하기 위한 이 부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뒷부분이 커지면 되겠죠?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 커지면 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작게 하고, 이 부분을 크게 하고, 이 부분을 작게 하면 안 되겠죠? 얘 부분을 크게 해줘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 수식에서 가속력을 억제하기 위한 부분, 가속력 억제 방안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은 뭐가 나왔죠? 강제적으로 정기적 출력을 증대시킨다. 요거를 정기적 출력 증대. 두 번째, 원동기로부터 공급되는 기계적 입력 경감, 이 PI를 경감해준다 이거죠. 뒤에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답안지를 쓰실 때도. 관성정수 M을 크게 한번, 하나 둘 셋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M을 크게.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도 하시다 보면 앞에서부터 쓰는 게 좋을지 뒤에서부터 쓰는 게 좋을지 수식들만 알고 있으면 그걸 이용해서 답안지를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애워주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뭐다? 이거를 작게를 해주면은 발전기 가속, 감속이 억제책이 된다 이거죠. 그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지 전압이, 여기 전압이 있는데 그 부하 측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기에 대한 전압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발전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고 부하부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부분인데 요 사이에 그 위상각, 이 부분이 벌어지지 않아야지. 결국 뭐냐? 얘하고 얘 부분에 대한 ES, ER에 대한 임피던스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사인 세타, 요 차이, 얘가 지금 ES고 얘가 ER이라고 하면은 이걸 EG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발전기니까. 요 사이에 위상각이 줄어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관성정수 같은 거를 크게 해주면은 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가속력이라든가 감속력을 줄여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관성이 크게 되면 빨리 돌아가서
그 가속을 하거나 그런 부분을 줄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그것들을 이용해서 안정도를 향상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수식 안에 있는 이 내용, 안정도를 향상한다는 건 뭐 P값을 올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전력 상차각 곡선에서도 어떻게 되죠? 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태, 안정, 극한 전력을 송전할 수 있게끔 해주면은 그게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운전을 할 수 있다. 그 위상각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전압 안정도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교재에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력계통공학 쪽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따가 보여드린 내용들에서는 그 내용들도 간단하게 설명드려 있습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을 이제 표시를 하면은 리전 충익기. 아까 설명을 드렸죠. 리액턴스를 경감한다. 리액턴스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경감을 하게 되면 얘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전압을 승합을 해야 합니다. 전압을 승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올 거고요. 충격을 저감을 한다는 얘기죠. 사고 부분을, 충격을 저감한다는 건 아까처럼 사고 시간을 줄여가지고, 아까 이 면적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충격을 저감한다는 이 면적을 최소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면적을. 그리고 발전기, 입출력, 평형. 여기에 나와있던 PI하고 PN에 대한 이 값을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책에 나와있죠.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1번 개통의 전달 리액턴스의 감소. 전달 리액턴스가 뭐였죠? 아까? 여기 중간에 되는 이 부분이 전달 임피던스인데 이 부분이 뭐 X1A 플러스 X1B 플러스 XF분의 X1A, X1B였죠. 이 전달 전체에 대한 것들이 전달의 임피던스였고요. 요 XF가 고정점에 대한 등가 임피던스였고요. 전달 임피던스를 줄이려면 요거 부분을 조정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고 지점에 따라서. 그 전달 임피던스를 저감하기 위한 방법들이 뭐가 있느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개통 전압 변동을 제어를 한다 이거죠. 제어를 한다는 건 요걸 승합을 해주면은 이게 낮은 것보다 높은 게 안정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거를 제어하기 위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개통해주는 충격의 저감, 시간을 줄여주면 되죠. 입출력 평형은 전력 변동을 억제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기 나왔던 PI하고 PN에 대한 것들을 억제를 해주기 위해서 얘를 낮춰주고 얘를 높여줘가지고 요 가속력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타적인 부분. 그럼 이걸 이제 상세하게 또 보시면은 리액턴스는 단단 목짓기 해가지고 배웁니다. 단락비를 크게 한다. 장건 변압기를 채용한다. 복도체를 사용한다. 이건 직렬 콘덴서를 사용한다. 이건 기기의 직렬 리액턴스를 저감한다. 이거는 병렬 회선수를 증가한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써 나가시는 겁니다.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폭넓게 해가지고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다. 근데 안정도란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안정도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뭐들이 있고 간단하게 소개 정도를 써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답안지를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게 양이 많으면 안 되고요. 간단하게만 표로 해서 정리를 한다든가. 그리고 주가 안정도 향상 대책에 대해서 써주셔야 되겠죠. 안정도를 향상하기 위한 대책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 간단하게 써주시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단락비를 크게 하는 거는 회전자의 뭐 GD 자성을 크게끔 한다든가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저런 이제 부분들을 이제 틀리게 해주는 겁니다. 단건 변압기 채용은 변압기가 하나다 보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복도체를 사용한다는 거. 도체가 복도체니까 임피던스가 병렬이니까 또 작아지죠. 직렬 콘덴서. XL 성분에서 직렬 콘덴서를 쓰면 XC 성분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임피던스가 작아지죠. 기계 직렬 리액턴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느냐 이거죠. 병렬 회선수를 증가한다. 복도체하고 똑같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임피던스, 리액턴스를 경감하기 위한 부분이 뭐가 있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직렬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부분이 팩츠에 보시면 TCSC처럼 해가지고 팩츠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로 사이레스터를
이용해서 시리즈 캐패시터를 제어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L 성분을 제어한다는 얘기죠.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뭐죠? 페란티, 6장에서 보시면 페란티에 대한 현상이라든가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C 성분이 많으니까 L 성분을 넣었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L 성분, 리액턴스가 많으니까 C 성분을 넣어가지고 이걸 줄여주기 위한 부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전압 변동의 제어, 전압 승합, 전압 변동 제어. 저희는 승속중을 외웠습니다. 승속중. 승합을 한다 이거죠. 소극여자 방식을 쓴다 이거죠. 중간 조상 방식을 쓴다. 승합을 하면 아까 그 P는 X분의 ES, ER에서 ES, ER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안정도는 좋아지겠죠. 근데 여기는 그 부분은 계통의 전달 리액턴스 감소해서 승합이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합을 여기다도 리액턴스 감소에 승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얘 부분은 빼고 요 밑에 부분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교재에는 상위 전압 계급으로 승합 돼 있는데 리액턴스하고 승합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차라리 그 밑에 전압 변동 쪽으로 내려주시는 게 더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승속중 해가지고 소극여자 방식, 여자를 빨리 아까 좀 발전기에 대해서 계좌 전류를 공급을 해서 전기적 출력이 나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그걸 빨리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PSS를 부과를 해가지고 파워 시스템 스테이빌라이저 전력계통 안정화 장치를 이용을 해서 AVL에 이게 너무 또 많이 응동을 하다 보면은 댐핑 현상에 해가지고 부재동 현상에 해가지고 이 부분이 탈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PSS라는 이런 것들을 달아가지고 AVR에 부가 신호를 해가지고 10% 정도로 하게 됩니다. 제가 이쪽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충격의 저감. 충격은 어떻게 한다고? 시간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간. 어떤 시간? 여기 나온 지금 저는 그냥 보고예요. 씁니다. 보고. 보호 계전기에 고속도 차단, 고속도 제폐로 계전기 사용, 아니 고속도로 제폐로 방식 적용,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은 고속도 제폐로 방식 적용, 보호 계전기, 차단기 고속다. 이제 중간 조성 방식은 뭐냐면 여기에서 전압이 있고 여기서 전압이 있다 그러면 전압 강하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여기다 이제 조상기를 하나 달아가지고 이 전압을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 이거죠. 여기서 흐르는 전압, 여기서 흐르는 전압 부분을 얘가 봐가지고 넣었다 뺐다 해가면서 이 전압을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다시 올려주면은 전압 부분이 관계가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냥 떨어졌으면 이만큼의 차이가 일어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충격의 저감, 발전기 입출력 평형화. 아까처럼 발전기 입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입력하고 정기적인 출력 부분이 있었죠. 그걸 조작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 예를 들어 평형이라면 외부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는 딱 보시면 이제 주파수, PF 컨트롤을 보시면 되는데 QV 컨트롤도 있고 PF 컨트롤은 여기가 탈락이 났습니다. 부하가, P성분이. 그럼 내가 뭔가 이제 물건을 들고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물건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럼 가벼우니까 더 빨리 달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사고 나서 P값이 줄어들었으니까 얘 주파수는 더 빨리 동작하니까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발전기가 속도가 빨라질 거 아닙니까? 발전기 속도가 빨라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하냐. 제동저항이라는 걸 달아가지고 여기서 사고가 나면은 저항을 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부분만큼을 여기서 부하를 걸어가지고 이건 뭐 저희들이 제동저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동저항. 이게 인버터 같은 경우도 이런 제동저항을 달아가지고 남는 전력을 열로서 없애줍니다. 회생제동이라고 하죠. 전철에서도 이런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건 전철에서는 거꾸로 남는 전력을 가지고 제동을 하는 거죠. 회생제동은. 얘는 제동, 줄여주기 위한 저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브레이크. 그래서 브레이킹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브레이킹 레지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SD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DR은 뭐냐? 시스템 댐핑
레지스터로 해서 SDR로 써놨습니다. 시스템에서 이렇게 충동, 얘가 지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주파수가. 댐핑이 일어나는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저항이다. 그래서 이제 TCBR로 해가지고 사이리스터 컨트롤 브레이킹 레지스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브레이킹 레지스터인데 뭐냐, 사이리스터 컨트롤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패치에 이런 TCBR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 넣었다 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EVA라는 게 나옵니다. 얼리, 밸브, 어큐뮬레이터 제어하는 부분인데, 밸브를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제어를 해가지고 아까처럼 정기적인 출력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동장에서 제어를 했지만은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속기에서 빨리 밸브를 온오프를 해가지고 여기서 부족한 부분만큼은 빨리 투입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 EVA라는 밸브 제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빨리 발전기에 대한 입력을 더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타적으로 보시면 이제 패치라든가 HVDC, 하이볼테지 DC, 다이렉트 커렌트라든가 플렉시블 AC 트랜스미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어들이 또 나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또 설명이 되어지고 자료들을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제 그 8-8 부분에 보시면은 전압의 안정성 참도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걸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또 안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들으셨던 내용은 전부 다 위상각 안정도입니다. 안정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위상각 안정도하고 전압 안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위상각 안정도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전압 안정도 부분은 전력계통공학 9장에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기 쉽게 돼 있고요. 페이지 354페이지 있는 예제 8-8 얘는 전력계통공학의 9-9의 전압의 안정성을 보시면 됩니다. 전압의 붕괴 여부를 판단한다고 얘기를 돼 있습니다. 예제 8-8을 보시면 전압의 안정성 문제, 불안정 현상, 이건 전압 붕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압 붕괴. 아까는 위상각의 차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인데 이런 전압 붕괴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발전기 입 출력 간의 불균형에 기인하는 송전선로의 송수전단 전압 상차각의 동요에 의한 의거한 불안정 현상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통이 거대해지면서 실제로 송전선로로 전송되는 전력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송전선의 수전단 전압의 이상 저하라든가 무효전력 부족에 의한 전압 저하라든가 이른바 전력계통의 전압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거죠. 그전에는 전압 상처각에 의한 부분. 그전에는 전압 상처각. 아까 말씀드렸던 위상각 안정도만 봤다 그러면 지금은 무효전력의 부족에 의한 부족 아니면 전압 안정도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무효전력 부족은 이제 QV 컨트롤이고 전압 부족은 이제 PV 컨트롤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부하의 특성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설령 공급력이 충분하고 또한 사고가 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넓은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이런 전압 상차각이 아닌 이건 전압 상차각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전압 상차각이 벌어져가지고 생기는 부분인데 얘는 그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전압이 붕괴되면서 어떤 그 안정도 상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계통 같은 경우는 그 전압이 붕괴되는 부분이 전압 조정을 전력용 콘덴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콘덴서 뱅크의 개폐에 따른 과도 현상이라든가 무효 전력이 전압 저하에 따라서 급격히 감소되기 때문에 전압 안정성이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동기조상기라든가 정지형 무효 보상장치 SVC 등에 의해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압 안정도인데 전압 안정도는 그림을 그려보시면 이와 같이 그림을 그립니다. V가 있고 여기가 P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보시면
얘는 이제 좀 틀려집니다. 얘는 이렇게 감소될 때가 안정한 부분이고요. 여기 이렇게 됐을 때는 요게 증가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요게 뭐 dp분의 dv가 이렇게 감소될 때는 안정인데 dp분의 dv가 양수일 때 p분의 이제 dv 값이 올라가는 요 지역이죠. 요 지역에서는 불안정입니다. 요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여기를 인계점을 해가지고. 근데 QV 컨트롤은 좀 반대입니다. V가 이렇게 돼 있고 Q다.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요 영역은 안정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불안정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개통에서 무효전력 불균형에 의한 부분에서 QV 컨트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릴 거고 얘는 PV 컨트롤에 대한 내용들을 전압 안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다 같이 이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 연습 문제 보시면 정태, 동태, 과도안정도 차이점 설명을 드렸죠. 그거 보시고 탈주가 뭔지 화력발전소의 진상운전 문제 이거는 보시면은 제가 항상 지상 그래가지고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이제 와전류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전기, 단락곡선에 대한 설명드린데 그런 것들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에서 안정도 향상 대책. 안정도 향상 대책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송전계통, 가공선로, 지중선로 또 나눠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정도 향상 대책이 여러 가지가 나눠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용들을 보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 제표로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삼상제표로 단상제표로 방식 아까 설명했었죠. 접지 방식이 송전계통의 안정도에 미치는 영향. 아까처럼 접지 방식에 따라서 고장전류가 틀려지니까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경 용량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송경 용량 계수법이 있었죠. 고유부하법, 송정용량 계수법, 상착하기 위한 방법, 뭐 스틸을 위한 실험식,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런 내용들도 뒤 앞에서 했던 부분들을 보실 것 같고요. 12번. 다른 것들은 넘어가 12번 부분이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내용이 있고 여기 내용이 있고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ZA는 얼마예요? 0.2, ZB 0.2, ZF 0.1, EA, EB는 뭐 1.0. 여기 보시면 이제 고장전하고 고장후하고 어떻게 되겠냐. 이걸 비교해보는 겁니다. 고장전, 고장후. 이건 P는 X분의 ES, ER, 사인 세타인데, 네, 사인 세타는 일단 같다라고 보고 그냥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 변화되는 거, 이 부분도 같죠? 전압도. 문제는 이 X값이 평상시 때는 어떻게 돼 있었죠? 0.2 플러스 0.2분의 뭐 1 곱하기 1.0 곱하기 1.0 한 다음에 사인 테타는 없다고 하면은 0.4분의 1.0이니까 이게 2.5 정도가 나오겠죠? 대략적으로 수식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고장은 어떻게 될까요? X값이 여기 됐으니까 이거 델타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럼 얘 부분이 바뀌어지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아까처럼 Y에서 얘 0.1이지 않습니까? 요 대문자 A는 어떻게 된다고요? A는 이거 분의 0.1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건데 이거를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된다고요. 그냥 요거 A 플러스 B분의 이거 분의 이거 곱하기 이거. 아까 뭐라 그러죠? A, B 플러스 C분의 AB라고 해요. 이렇게 나온다. 요거를 암기를 하고 계셔야죠. 바로 나올 수가 있어야죠. 그럼 요거를 계산해보면은 얘 0.2죠? 0.2죠? 0.2 더하기 0.2 더하기 분명히 이거만큼이 지금 늘어난 겁니다. 지금 아까 0.2 더하기 0.2 더하기인데 여기 전달 임피던스가 지금 요거에 의해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늘어난 부분이 요건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 C가 0.1이죠. 0.1에다가 얘가 0.2, 0.2니까 0.2 곱하기 0.1을 하면은 0.04가 나오는데 그걸 또 0.1로 나눴으니까 얘는 0.4가 나올 겁니다. 그럼 기존에 0.4가 있었고 이 0.4가 나왔으면은 얘가 0.8이니까 더 늘어났네요. 얘 부분이. 그럼 여기서 지금 0.8분의 1.0은 1.25 아닙니까? 그 전에 고장전에는 2.5배를 공급을 해줄 수가 있었는데 고장에는 1.25배니까 얘는 50%가 저감돼서 늘 수가 있죠.
이 고장 조건이 뭐냐에 따라서 이 ZF 값이 틀려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수치가 주어졌으니까 그 수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방법들을 직접 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연습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나중에 구장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전압에 대한 내용들은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8장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